그동안 전기차 구입이 증가했는데 최근 들어 주춤해졌습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신차 딜러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에서 캘리포니아의 점유율은 하락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캘리포니아가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33.8%로 하락했다는 내용인데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도 전기차 기술력은 개발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조차 최근 레몬법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나눠주시기 위해 오늘 정대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난 방송에서도 정말 우리 테슬라 참 전기차로서는 그래도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 전기차를 사실 거면 이 독일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 말고 테슬라를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품질이 좀 보증이 됐으니까 입증이 됐으니까 좀 테슬라를 사실 것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의견을 조금 수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틀렸다 이런 것보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테슬라 관련 문의가 이 레몬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와 또 실제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만 갖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언제 구입하신 분들께서 최근에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은 지난해 여름 8월 이후에 테슬라를 구입하신 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도 최근에 테슬라로 갈아타신 분들에게 좀 드리는 메시지인데 오늘 제목도 참 재밌게 주셨어요. 최근 테슬라로 갈아탄 그대에게. 조금 도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해 여름 이후에 테슬라를 구입하시거나 리스하신 분들, 이분들이 주로 마일리지가 5,000마일에서 한 15,000마일 요 사이가 많더라고요. 얼마 뛰지 못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뭘까요? 요 시점이 첫 번째로 테슬라가 가격을 한 10,000불 정도 낮춘 시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보시면 같은 식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차를 바꾸신 분들이 아마 눈에 띌 정도로 많고, 또 하나는 이때가 이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 공장이 캘리포니아만 있다가 텍사스 공장을 가동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거 시기인데 제가 요거 짐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레몬법을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요렇게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로 테슬라가 이제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이 되면서 거기 투입된 인력들이 숙련된 인력은 아니잖아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세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처음 채용이 돼서 그 라인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 인력들이 숙련도가 기존의 공장만큼 숙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랑 또 메이드 인 텍사스 요 품질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요것은 왜냐하면 같은 독일차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메이드 인 절머니랑 독일에서 생산된 차랑 이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 품질이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그 숙련된 인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가 추정이 되고, 또 하나는 텍사스의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인벤토리들이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인벤토리 재고들을 한꺼번에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많이 풀었겠죠. 그리고 또 모델 Y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델로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들이 완벽한 품질이 아니고 뭔가 약간 완벽하지 못하니까 보내지 않고 있던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비유를 한다면 옷 같은 명품들도 약간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자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눈에 크게 띄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이런 것들을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에 내보내기는 그러니까 아울렛으로 보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시장에 좀 흘려보낸 게 아닌가. 요건 제 짐작입니다. 짐작인데 케이스가 갑자기 증가하고 케이스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나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뒤에 이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3자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그 차를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요게 뭔가 아쉬운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본 분들이 그렇죠. 느끼시는 불편함이군요. 내가 내 돈을 4만 불, 5만 불 들여서 또 매달 1,000불 가까이 돈을 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몇 시간을 그 차 안에서 보내다 보면 느껴지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컴플레인을 하시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한 번 수리하고 두 번 수리하고 참다 못해 이제 레몬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제 문의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지만 계속 신경을 건드리는 그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 아, 맞아요. 소리가 나는 분명히 좀 바다가 되거든요. 네. 저는 분명히 바다가 되는데 이렇게 수리를 맡기면 노멀이라고 또 네. 기술자들이 그 인스펙터 하시는 분들이 그 소리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네. 하지만 나는 매일 그 차를 그럼요.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긴 시간 동안 어느 부분에서 또 소리가 나고 길 상태도 그럼요. 있을 수 있고 그 소리가 기계 결함으로 차라리 나면 네. 테스트를 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많은 경우 이 차의 그 문이라든지 네. 윈도우 창문에 보면 이게 마지막에 실링이 돼서 100% 접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완벽하지 않으면 그 사이로 바람이 샙니다. 네. 바람이 샌다라든지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좀 바다가 되죠, 그죠? 그래서 네. 바깥의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린다라든지 문을 닫았는데도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단차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 부품을 이렇게 조립을 이렇게 하면 수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네. 지붕이.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차들은 제가 그런 컴플레인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테슬라는 이게 루프 지붕이 요게 옆에 부품과 지붕 부품이 이 높이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새가 딱 네. 맞지를 않는 거군요. 트림이라기도 하고 우리말로 이제 우리식 영어로는 피니시가 제대로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근데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단차가 높이가 안 맞아서 네. 그래서 보기에만 거기까지면 좋은데 그 사이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보기에만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고 타지만 요즘같이 비가 올 때는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이제 도저히 그렇죠. 그것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또 저한테 문의를 하시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 또 캘리포니아에 비도 한번 오기 시작하면 네. 쏟아붓잖아요, 비가. 네. 그래서 네. 그 차라리 제가 다른 브랜드 특정히 예를 들어서 벤츠나 네. 뭐 이런 전기차 BMW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고장 납니다. 충전이 안 된다라든지 아, 그렇군요. 아예 그냥 뭐 모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네. 자동차 회사들도 쉽게 그 결함을 인정하고 환불이나 이 보상을 해주는데 네. 이렇게 좀 자잘한 문제인 같은 경우에는 네. 보상도 못 받고 네. 또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조금 케이스별로 그렇군요. 한 번씩 하면서 그 운전자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케이스를 소개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참 큰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그 2023년형 모델 3 네. 제일 작은 요 세단이죠. 요 경우는 한 15,000마일 정도가 됐을 때 그 네. 창문에서 그 바람 소리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한번 수리를 했어요. 15,000마일. 근데 수리하고 한 2주 정도, 한 200마일 정도 더 탔을 때 또 같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또 수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로컬길을 달릴 때는 괜찮은데 프리웨이에서 한 65마일 정도, 이 정도 달릴 때 또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컴플레인이 이제 밖에서는 무슨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나 안 닫으나 그 안팎이 구분이 없는 네. 그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꽤 심한가 예. 봐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열흘 지났을 때 이제 또 바람 소리 플러스 이번에 쇳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3번 수리를 받으셨는데 네. 이제 3번 수리를 받고 이제 더 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문이 이제 아예 닫히질 않는다 제대로 100% 이렇게 딱 그 밀폐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굉장히 힘을 뭐 세게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4번까지 수리를 하시고 네. 이제 레몬
클레임이 이제 들어갔죠. 네. 예, 저는 아마 이거 될 것 같은데 네네. 요거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아마 이것은 왜냐하면 4번 정도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지 않을까 제가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좀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네네 알려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한인분들이 제일 많이 타시는 게 이제 모델 Y인데요. 네. 모델 Y인데 요것은 또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는 정말 이분도 작년 여름에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5천 마일도 안 돼서 한 3,500마일 정도 탔을 때 타이어에 이제 바람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네. TPMS라고 경고를 해주는 그 등이 있는데 네네.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바람을 넣겠죠, 에어를. 네. 에어를 넣고 이제 정상인데도 이 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센서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이 기기 자체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이분이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마무리가 차가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라이트 부분에 이 여러 개의 라이트이 붙어 있는데 쭉삐쭉 삐져 나온 거. 이거는 이제 본인 차가 아니면 발견을 못 합니다. 매일 네.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이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고. 네.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차가 주행 중인데도 그러면 이 스크린에 정보가 떠야 되잖아요. 네. 운행 정보가. 근데 이제 파킹이 돼 있다는 신호가 계속 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그죠? 큰 문제네요. 예, 굉장히 네. 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이게 한 1,000마일 정도 더 탔을 때는 이거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차가 운행을 하고 와서 서면은 이제 네. 슬립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주행 중이라고 뜨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네. 충전을 보통 80%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차를 운행하지 않고 그냥 세워두면 한 며칠 뒤에 가보면 한 5일 뒤에 가보면 한 번도 운행하지 않았는데 이게 80%에서 30%까지 떨어져 있는 아주 약간 종합병원이네요. 네, 배럴이 약간 문제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분도 역시 바람이 들어온다. 네.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계속 운전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다른 분이신 건가요?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뒤늦게 이제 한 그런 상태에서 수리를 받고 한 10,000마일 정도 한 5,000마일 더 탄 상태에서 이분 역시 또 이제 그런 네. 종합 상태에서 이제 바람까지 들어오는 거죠. 예, 바람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분은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거의 매일 저한테 네. 전화가 와서 진행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여쭤보고 또 본인 차도 아니고 이 와이프가 아내가 타는 차라서 네.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케이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케이스를 접수해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 차는 아까 첫 번째 차보다 더 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아마 될 것 같아요. 이 네. 차는 아마 환불을 해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반응들이 있는 케이스도 있다면서요. 네, 또 하나 이제 또 참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타주에서 저한테 문의하신 분인데 요거는 이제 아버님이 타시는 차를 아들이 문의해온 경우인데요. 요것도 이 모델 Y입니다. 2023년. 네. 근데 이 차는 한 2,300마일 정도 탔을 때 75마일 프레이를 75마일로 이렇게 이상 달리면 네. 차가 떨린다는 거예요. 핸들이 떨리고 네. 차가 떨리니까 이게 불안하죠. 네, 근데 네. 참고로 이분은 이제 타주인데 거기는 프리웨이가 이제 제한 속도가 70마일이라서 네. 75마일, 뭐 77마일, 80마일까지는 많이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핸들이 떨려서 이 한번 수리를 받아서 이 균형을 잡았습니다. 네. 한번 잡았는데 돌아와서 한 1,000마일 정도 더 타니까 또 그런 떨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두 번 수리 그러니까 두 번 수리 받고 세 번째 또 이렇게 한 4,500마일 됐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리를 하러 갔을 때는 같은 증상으로 간 거예요. 네. 핸들이 떨리는 그러니까 아까 그 지역은 프레이가 70마일 존이기 때문에 그 네. 테크니션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70마일까지만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스피드 떨림이 리밋 때문에.
70마일까지는 떨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핸들이 스티어링 휠이. 근데 75마일을 넘어가야 되니까 옆에 이제 손님이 타고 조금 더 속도를 올려보라고 하니까 이분이 여기 제한 속도가 70마일이라서 더 이상 자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틀린 얘기는 아닌데.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너무 얄밉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 지금 사실 케이스가 들어갔는데 네. 이분 결과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런 네, 경우가 그러네요. 아마 다른 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테크니션이 약간 장기를 쓰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70마일 존에서 75마일 이상을 밟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긴 하죠. 그런데 참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더군다나 이 차는 아버님께서 모신다면은 네. 연세 드신 분이실 텐데 핸들이 떨면 사실 안전에는 좀 문제가 불안하죠.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불안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휠 얼라이먼트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테슬라 우리 차주분들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네. 제가 테슬라 휠 얼라이먼트 케이스를 하나 더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네. 테슬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오토파일럿이라서 네. 이렇게 딱 스위치만 누르면 알아서 가는 그런 건데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휠 얼라이먼이 안 맞아서 오토파일럿이 차가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데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그걸 못 하죠. 그래서 네. 수리를 이분이 3번, 4번을 받고 이제 레몬 케이스를 진행했는데 네. 제가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휠 얼라이먼트는 워런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워런티가 살아있어로 되는 것들만 해당이 되는데 휠 얼라이먼트는 워런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가지고 그냥 고쳐서 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주분들 중에서는 네. 휠 얼라이먼트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럼 자동차 보험으로 고쳐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사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도 안 되고 그냥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좀 울며 겨자식으로 해야 네.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테슬라 타신 분들이 사실은 뭐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고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차가 준비됐다 그러면 가서 바로 픽업해서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좀 억울한 경우다 네,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본인의 차를 혹시 테슬라를 타고 계시다면은 좀 본인의 차를 점검할 때 한 번씩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지금 조금 충격적인 거는 휠 얼라이먼트가 워런티에 해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분이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수리를 3번, 4번 할 때는 돈을 차지 안 하고 오히려 서비스로 해줬다는 거예요. 네. 수리를 3번, 4번을 무료로 해줬을 정도로 테슬라에서는 잘해줬다. 네. 그 다음부터는 돈을 내고 고쳐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참 이거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휠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서 쏠림 현상이 생긴다면은 오토파일럿을 사실 쓸 수는 없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거잖아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참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소개를 해주셔서 참 우리 테슬라를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운전자 여러분들께 참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전기차와 이런 전기차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사실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네. 그 전기차의 장점과 가스차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장, 이 현재 시장의 현황 어떤 상황인지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네. 우리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프닝 하실 때 캘리포니아의 어떤 전기차 1월 판매 점유율이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슈퍼볼 이렇게 보신 분들 보면은 기아 차에서도 EV9 전기차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타주에는 가보면 전기차가 캘리포니아만큼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절반 가까이가 그동안은 캘리포니아에서 팔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올인하다가 조금 네. 전략을 수정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에서 올인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에 조금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포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5년 동안 하이브리드의 생산을 한 4배 정도 더 늘리는 걸로 네. 전기차에 계속 올인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내년이죠, 그죠? 내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네. 그것을 2030년으로 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이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더 강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골프나 티구안, 파삿 같은 경우에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더 많이 내보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그 현대차의 고급 세단 브랜드죠, 고급 브랜드. 거기도 이제 기존의 개솔린에서 바로 전기차로 간다 그랬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는 것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치인들이 좀 표를 좀 의식해서 네. 기존의 산업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에 얼마 전에도 자동차 노조가 이 파업을 해서 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거기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좀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의 어떤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에 일자리가 한 40%가 줄어든다 그래요.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한데 기존의 개솔린 차에 들어가는 부품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단순해요. 네. 40% 정도가 적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품 생산하는 인력도 40%가 덜 필요하고 차를 생산할 때도 사람이 덜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니까 좀 노조의 반발이 심하고 네. 또 수익성 면에서도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수익성이 더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전기차 기술이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완성 단계가 아니고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네.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너무 빨리 하니까 네. 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네네.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부에서 늦춰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동차 업체들은 좀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레몬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오히려 더 최근접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운전자 여러분들의 고충을 더 가까이서 보실 텐데 이렇게 전기차로 인해서 레몬법을 거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은 요즘 최근 들어서 가스차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의뢰를 전기차가 하시는 사실은 더 많죠. 전기차가 그래요? 한 3분의 2 정도가 전기차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그 전기차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됩니다.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충전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이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차에는 이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또 뭐 왜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기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번 갖고 계신 랩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네. 이렇게 갖고 있지만 이 랩탑이 시속 60마일, 70마일로 빨리 움직이고 밑에 그 노면에 충격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게 이제 버티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겠죠. 고장이 네. 또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술이 쉬운 기술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 충전하는 배터리를 2차 전지라 그래요. 네.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아직은 많지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을 다 미국에 데리고 와서 그걸 생산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쉬운 기술이 아니고 네. 그렇다고 완성 단계도 아니고 좀 그런 상태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워런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 워런티를 좀 구입을 한다면 도움이 네. 될까요? 예, 그 일반적으로는 되겠지만 제가 이제 레몬법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사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추가 워런티 같은 경우에는 레몬법을 할 경우에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네. 대신에 딜러에 가서 이제 따로 요청을 하셔야 되고 네.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 추가 워런티는 자동차 회사가 파는 게 아니고 딜러에서 파는 네, 상품입니다. 네. 상품이기 때문에 딜러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굳이 사실 필요가 없다고. 네. 예, 그래서
뭐 추가로 사실 필요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레몬법을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고 조언의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레몬법은 이 돈을 주고 구입한 물건이나 상품들이 워런티 기간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뭐 2번 정도 수리할 기회를 줬는데도 완벽하게 수리 못하면 이 강제로 환불해 주도록 하는 그런 법 조항이고요. 그래서 2번 정도 수리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계속된다고 할 경우에는 레몬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영 변호사님과 함께 전기차 중에 테슬라 제품 레몬법 케이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사무실 번호가요. 213-700-3159이고요. 213-700-3159이고 그다음에 검색 구글 같은 곳에 제 이름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저희 사무실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이제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굉장히 좋지만 전기차에 대한 너무 지나친 신뢰는 갖지 마시고 또 충분히 고장 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수리를 받으시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보상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 전기차 중에 테슬라 제품 레몬법 케이스와 레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정대용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13-700-3159번 213-700-3159번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변호사님 연락처와 사무실 안내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